경계성 지능장애. 지적장애인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능 지수가 평균보다 낮다. 그래서 또래보다 정신연령이 더 낮고 학습 능력, 어휘력, 인지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사회적 지식이나 법률 지식 등의 습득에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나 처음 만났을 때는 평범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발견이 늦어져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성장 과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에게도 장애 등급을 책정해야 한다는 학자 및 복지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이 있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장애, 질병에 속하지 않는다. 특징으로 보자면 증상의 유형은 지적장애와 비슷하지만 정도가 경미하다. 지능 발달이 늦다 보니 이해력, 응용력, 기억력 부족으로 인해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지시를 잘못 이해해서 엉뚱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잦다. 또한 신뢰나 책임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소탐대실인 행동을 하거나 사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표적인 특성을 설명하겠다. 집중력이 낮고 실수가 많다. 의심이 적고 남의 말을 잘 믿는다. 아동기의 말더듬, 부정확한 발음 등 언어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아동기가 지난 후에도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군말, 반존대 등을 자주 사용한다. 행동이 느리거나 지나치게 급하다.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불문율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말과 단어들의 숨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긴 장편의 책을 읽는데 불편함을 겪는다. 눈치가 부족한 편이다. 눈치가 없다고 지적받을 때도 있다. 사람들과 평범하게 지내는 데 어려움이 크다.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사회적인 지식, 법률 지식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공부하는 데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욕구는 강한 편이지만 대체로 잘못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고 이해력이 떨어져서 친구를 사귀지 못하거나 또래 집단에 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잦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생활에서 배제되고 정서적 불안감에 강하게 시달리거나 폐쇄적으로 변하고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사회공포증 등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다. 낮은 지능으로 인한 열등감이 자존감을 떨어뜨려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상 지능에 가까운 경증 경계선 지능 IQ 80에서 84를 가진 사람들은 생활, 학업,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경우도 많다. 반면 중증 중등도 경계선 지능 IQ 70에서 79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성이 부족한 편이다. 표현이 서툴고 대화에 잘 끼지 못하므로 깊게 친해지기 어려우며 눈치 부족으로 인해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사회성 부족,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 부족, 더욱 저하되는 사회성의 악순환을 겪기 쉬우며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선천적 기형으로 발생한 경계선 지능 유전자 또는 염색체 이상 IQ 70에서 84를 가진 사람일 경우 일반적인 경계선 지능에 비해서 중증도가 더 심한 편으로 문제 행동, 심각한 학습 장애를 보일 수 있다. 대체로 다수의 안면, 기형을 보인다. 이 경우 특수교육이나 언어, 작업 치료 등등을 받는 경우가 많다. 독립적 생활도 꽤 곤란할 수 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4차원적인 면으로 인해 영재고지능자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경계선 지능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어 학교 수업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능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경계선 지능은 지적장애와 달리 겉보기에 티가 거의 또는 전혀 나지 않는다. 인구의 15% 가까이 되는 비율인 만큼 주변에도 매우 흔하다. 청소년기까지는 한 반에 몇 명쯤 있는 조금 눈에 띄는 둔한 아이 정도로 보여지며 성인이 되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한다. 그럼 사건 사고도 같이 이야기해보겠다. 한국에서는 IQ가 79인 경계선 지능 여대생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협박해서 약 1년간 도합 3,700만 원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여대생은 자폐 증상과 아스퍼거 증후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의 여대생은 자폐 증상의 타인과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라는 내용도 있지만 실제 자폐성 장애까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해당 사건의 여대생에게 자폐성 장애도 존재한다면 경미한 자폐성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또는 고기능 자폐증 중 경미한 경우 때문에 자폐성 장애 3급이거나 장애인 등록 여부도 애매한 자폐성 장애로 추정된다. 비장애인이라도 사기꾼에게 속는 사례는 많다. 특히 소심한 사람이 협박을 받을 경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따르는 경우가 흔하다. 다만 비장애인은 결국 속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비슷하게 사이비 종교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범죄 피해자만이 아니라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소년원 수감자의 10%가량이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감정과 욕구 조절 능력이 미숙하고 판단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인도의 경우 성범죄자 대부분이 경계선 지능에 해당되며 일부 빈곤 지방 아동들의 영양 결핍과 부실한 공교육이 결과적으로 성범죄 문제를 증가시킨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성범죄 자체가 보상심리에 의한 증오범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경계선 지능인들이 다른 약자에게 폭력을 가함으로써 보상을 받으려 한다는 해석과 개도국에서는 성범죄 가해자가 정상 지능인 경우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인도의 이웃 국가 파키스탄에서는 결혼 대상을 구하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들이 기독교인이나 힌두교도 같은 종교적 소수자, 여성 등에게 협박과 납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또한 대구 지하철 참사의 범인 김대한의 방화 전 범죄 전력 등에서 알 수 있듯 병원에서 진료가 실패하는 등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을 쓰는 경우도 많다. 요즘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었지만 제3세계에서는 아직 흔하다고 한다.